칼칼칼 폴라니. 제가 앞으로 회원 좀 많이 가입하라고 이름을 강조해서 부르겠습니다. 칼칼 폴라니. 실제로는 그냥 칼 폴라니인데 칼을 강조하면서. 칼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소장님 전문 분야인 경제부 관련한 주요 인사들이 내정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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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교수님하고도 당연히 인연이 있을 것이고. 네, 대학교 3년 후배죠. 네. 장하성 교수. 장하성 교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 제 고등학교 동기가 장하성 교수 동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집에 갔었고 그때부터 알았죠. 고등학교 때부터. 자, 30년, 40년 됐죠. 네. 굉장히 바닥이 좁네요.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는 모릅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아랫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른 거 이전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김상조 교수, 장하성 실장, 이분들이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정책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네. 해왔던 발언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냐. 이분들은 그러니까 경제 이론으로 얘기하면 사실 같은 계열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김상조 교수는 케인즈주의이고, 케인즈요? 예, 그리고 장하성 교수는 경영학과 출신이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이 같은 엮이고 같은 전술을 쓰게 된 거는 소액주주 운동이죠. 삼성 때문에. 예, 1999년 3월 20일 네. 장하성 교수가 드디어 학자가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삼성 주총에서 8시간 동안 이제 공방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게 에버랜드 것 때문에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하성 교수하고 김상조 교수가 대중적으로 알게 된 건 전부 삼성하고 연관되고 또 이 상속하고 연관돼서 그러니까요. 뭔가 배임죄를 저지른 것들을 삼성 일가가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는데 그 방법이 너무 치졸하고 불법적이고 근데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느냐. 이건 큰 문제다. 치졸하진 않아요. 교묘하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교묘한가요? 네. 이 얼마나 재벌들이 순환 출자라는 걸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림들. 네. 그래서 반도체 회로 같은 그림들을 그때 처음 봤고 그때 이제 지배구조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됐던 거죠. 이 두 분이 가장 먼저 나서서 대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주총에서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때 문제 제기 방법이 주식을 사는 거죠. 네, 주식을 사서 일부 사가지고 주주의 자격으로 참석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 주주 행동주의라고 하는 건데 장하성 교수가 펜실베니아 출신이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출신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주 행동주의를 한국에 갖고 와서 이거를 재벌 비판, 재벌을 어떻게 보면 교정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거죠. 최초입니다, 최초. 예. 그런데 뭐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효과가 실제 그래서 삼성을 막았느냐 그렇진 않지만 대중적으로 확성시키는 데는 대단한. 예, 재벌들이 어떻게 아주 작은 주식을 가지고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일 수 있느냐라는 걸 갖다 각성시키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문가들만 알던 것을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이게 첫 번째 그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네. TV에서도 많이. 근데 이제 끊임없이 그게 이제 법정소송으로 가잖아요. 계속 법 제도 바꾸는 게 되고 법정소송으로 가던데 2010년경이 되면 특히 김상조 교수의 경우에는 자기 반성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분명히 알리는데 많이 알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고치지는 못한다. 실제로 재벌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들고 나오는데 하나는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이번엔 두 교수가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재벌의 행태, 지배구조에 대해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힘이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그 주식수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개인의 돈이 아닌데 국민의 돈인데 이분들이 대주주거든요. 이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그 대주주의 힘으로 그 국민의 요구를 재벌이 요구해라 이런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주자본. 근데 거꾸로 됐죠.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삼성에 이용당한 거죠. 네. 국민연금은 당연히 뭐 실제로는 경영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당연히. 수익률만 높이면 되지 왜 내가 경영에 개입해라는 거였는데 경영에 개입해야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게 이제 두 교수의 이제 주장이고 두 번째는 이게
모든 재벌을 대상으로 해서 시시콜콜 법 제도로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4대 재벌로 줄이고 네. 근데 모든 법을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네. 그러므로 사후 규제를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을 철저히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주식 문제, 출자 문제보다는 하도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재벌 문제의 핵심을 이제 정책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선을 약간 바꿨군요. 예, 김상조 교수는 정말로 이 관가에 안 들어가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비서관일 때. 두 분 다 안 들어가기로. 아니요. 장하성 교수 집안은 상당히 정치적 집안이고. 아니, 물론 관료를 많이 한 집안이긴 하지만 본인이 여러 정권의 콜을 다 거부해왔잖아요. 제가 그 집안을 약간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집안도 이제 명문 거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 포트폴리오를 해요. 예. 경영도 시키고 정치도 시키고. 아, 실제로요? 예, 학자도 시키고 싶은데 네. 온통 학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해. 그래서 이제 안철수 지난 2012년 대선 때 이제 안철수 쪽으로 갔던 것 같고. 장하준 교수 사촌 교수 동생이죠. 런던에 네. 그분도 사촌 동생이고, 그러니까 두 분 친인척 관계예요. 제 사촌 동생이죠. 가까운. 네. 네. 우리 이론저론 굉장히 다르죠. 이 집안이 아주 네. 어쨌든 김상조 교수가 제가 비서관일 때 이정호 정책실장이 불러서 같이 토론을 하자. 조금 주주자본주의라든가 이해당사자, 저는 이해당사자본주의자거든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한번 조율을 해보자 그럴 때 안 온다고 그랬었어요. 자기는 네. 청와대 가까이는 가지도 않겠다. 그렇죠. 예, 그 정도였고 와서도 제가 그때 사회를 봤거든요. 네. 이제 두 양쪽을 부르고 사회자를 공격하니까. 당신 이론 틀렸어. 예. 아니, 틀렸다기보다는 사실은 김상조 교수도 이해 당사자본주의인데 기본상이 뭐냐면 그래서 니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실제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소액주주 운동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지. 노조가 지금 재벌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있는데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런 생각이었고 그게 좀 더 현실화돼서 이제는 기관 투자자 문제 그다음에 4대 재벌에 국한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적으로 실제로 있는 법을 가지고 규제할 것을 한다. 그다음에 하도급이라든가 노동자 임금 문제 이런 것들을 기존 법 가지고 사후 규제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 바뀌었다. 김상조 교수는 왜 합류했을까요? 김상조 교수하고 제가 1년 전에 김기현 교수 일주기 때 만났는데 그때 저희가 합의한 게 뭐냐면 야 이제 재벌 비판 그만하자. 다 망할 것 같다. 재벌이 망하겠다. 실제로 그 계기는 그거였어요. 경제 전체가 지금 무너질 것 같다. 이게 재벌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놔둬서는 한국 경제 전체가 무너질 것 같다. 이건 좀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1년 전부터? 1년 좀 넘었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일부러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친구고. 그렇죠. 재벌하고 싸운다고 해서 재벌하고 대화를 안 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네. 대화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분인데 저는 입각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다만 몰랐던 거는 물론 김상조 교수가 혼자 들어가면 김상조 교수나 장하성 교수가 맨날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저희 참여정부 때 저하고는 원한이 있어요. 들어가서 이거 하는데 밖에서 너무 비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기에 카드채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LG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였는데 결국은 살렸거든요. 또 밖에서 중요한 데 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때 이제는 제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때는 이분들이 밖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실패하거나 잘못 방향이라고 비판하던 분이었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주장이 혼자 그때는 저하고 이동걸 박사, 이정우 실장 정도였는데 이렇게 너무 적게 들어가면은 완전히 포위되고 금방 고사된다. 고사됐죠. 2년째 걸렸는데. 그래서 한 20명쯤 들어가야 된다는 게 이분들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상조 교수가 공정위원장 먼저 지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장하성 실장이 꼭 필요하다. 특히 청와대에 필요하다라는 걸 주장했을 테고. 그래서 아마도 전 이제 경제수석과 경제보좌관이 이제 크게 남았는데 차관급은 좀 더 개혁적인 인사가 보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장이 남았죠. 제일 중요한 건. 네. 금융위원장.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사실은 이 두 분과는 확연히 다른 분이잖아요. 전형적인 관료고 네. 무슨 이른바 명문대학 출신이라 인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덕수항고에서 행정고시를 봐서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으니까 네. 전형적인 관료죠. 그러니까 이 관료 중에서도 입지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입지전적인 데도 있고 최근에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네. 그 아들이 아마 백혈병으로 죽은 맞습니다. 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네.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면서 아팠던 얘기 해화동 3번 출구
이분이 그러면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예. 감정이 공감을 하면서 아들의 죽음과 세월호 아이들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감 이런 거 따뜻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퇴임 연설을 했잖아요. 아주대에서. 거기서 가장 강조한 게 사회이동성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회이동성이라는 게 사람들이 가장 희망을 가지는 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 이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60년대 70년대까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사회이동성이 가장 낮은 나라고 교육이 옛날에는 사회이동의 통로였잖아요. 지금 교육이 사회이동을 가로막는 벽이 돼버렸어요. 잘 사는 집안이 인류대학교 가고 계속 거기 나오면 또 좋은 데 취직하고 뭐 이렇게 세습되는 이런. 사다리가 사라진 세상인 거죠. 예,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교육이 사회이동을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보상. 본인의 경험에서도 나온 이야기겠죠. 그렇죠. 본인의 경험이 다시 되풀이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상 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근데 바꾸려면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어려운 일일 것이다. 이걸 어떻게든 사회적 합의에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줄기에서 뿌리에서 출발을 했지만 장하성 김상주 교수와 이동현 경제부총리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층 계급이 위로 올라가고 그들의 월급이 많아져서 전체 소비가 늘어나는 거가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사회보상 체계를 바꾸는 거는. 근데 또 이분들이 장하성 교수나 김상주 교수가 변한 거는 단순히 주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노조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 또는 하청 기업들이 하나하나 있을 때는 무지하게 약하지만 이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가령 뭐 단체 집단 교섭권 같은 걸 갖게 된다면은 사실은 좀 더 많은 하청 단가가 마구잡이로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어떤 이해 당사자의 세력화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세 분은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중에 두 분은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 네. 지나치게 잘 알죠. 지나치게.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겉만 훑었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또 김강두 교수님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임명 아직 되지 않는 자리들도 있고 다음 주 정도면 대충 윤곽이 다 나오겠죠. 네. 네. 그때 조금 더 잘난 척을 들어보기로 할게요. 지금까지 칼포나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수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랫사람이었다. 그래서 다른 거 이전에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김상조 교수, 장하성 실장, 이분들이 앞으로 펼칠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그 정책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네. 해왔던 발언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냐. 이분들은 그러니까 경제 이론으로 얘기하면 사실 같은 계열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김상조 교수는 케인즈주의이고, 케인즈요? 예, 그리고 장하성 교수는 경영학과 출신이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이 같은 엮이고 같은 전술을 쓰게 된 거는 소액주주 운동이죠. 삼성 때문에. 예, 1999년 3월 20일 장하성 교수가 드디어 학자가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삼성 주총에서 8시간 동안 이제 공방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소액주주 운동이라는 게 에버랜드 것 때문에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장하성 교수하고 김상조 교수가 대중적으로 알게 된 건 전부 삼성하고 연관 재벌의 행태 지배구조에 대해서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힘이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그 주식수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개인의 돈이 아닌데 국민의 돈인데 이분들이 대주주거든요. 이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그 대주주의 힘으로 그 국민의 요구를 재벌이 요구해라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주주자본. 근데 거꾸로 됐죠.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이 삼성에 이용당한 거죠. 네, 국민연금은 당연히 뭐 실제로는 경영에 개입하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당연히. 수익률만 높이면 되지 왜 내가 경영에 개입해라는 거였는데 경영에 개입해야 수익률도 높아진다는 게 이제 두 교수의 이제 주장이고 두 번째는 이게 모든 재벌을 대상으로 해서 시시콜콜 법 제도로 들어가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4대 재벌로 줄이고 그다음에 모든 법을 옴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후 규제를 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법을 철저히 적용한다. 그래서 이게 주식 문제, 출자 문제보다는 하도급 문제. 근데 그것도 이게 상속하고 연관돼서 그러니까요. 뭔가 배임죄를 저지른 것들을. 삼성 일가가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는데 그 방법이 너무 치졸하고 불법적이고 근데 왜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느냐. 이건
큰 문제다. 치졸하진 않아요. 교묘하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교묘한가요? 네. 이 얼마나 재벌들이 순환 출자라는 걸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림들. 네. 그래서 반도체 회로 같은 그림들을 그때 처음 봤고 그때 이제 지배구조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됐던 거죠. 이 두 분이 가장 먼저 나서서 대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주총에서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때 문제 제기 방법이 주식을 사는 거죠. 네, 주식을 사서 일부 사가지고 주주의 자격으로 참석한 다음에 거기서 문제 제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 주주 행동주의라고 하는 건데 장하성 교수가 펜실베이니아 출신이기 때문에 펜실베이니아 출신 또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 칼 폴라니 제가 앞으로 회원 좀 많이 가입하라고 이름을 강조해서 부르겠습니다. 칼 폴라니. 실제로는 그냥 칼 폴라니인데 칼을 강조하면서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소장님 전문 분야인 경제부 관련한 주요 인사들이 내정됐어요. 네. 네. 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교수님하고도 당연히 인연이 있을 것이고. 네, 대학교 3년 후배죠. 장하성 교수. 장하성 교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 제 고등학교 동기가 장하성 교수 동생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그 집에 갔었고 그때부터 알았죠. 고등학교 때부터. 자, 30년, 40년 됐죠. 네, 굉장히 바닥이 좁네요.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는 모릅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예, 주주행동주의를 한국에 갖고 와서 이거를 재벌을 어떻게 보면 교정하는 수단으로 쓰려고 했던 거죠. 최초입니다. 최초. 예, 그런데 뭐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게. 효과가 실제 그래서 삼성을 막았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대중적으로 확성시키는 데는 대단한. 예, 재벌들이 어떻게 아주 작은 주식을 가지고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일 수 있느냐라는 걸 갖다 각성시키게 됐죠. 그때까지만 해도 전문가들만 알던 것을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이게 첫 번째 그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네. TV에서도 많이. 근데 이제 끊임없이 그게 이제 법정소송으로 가잖아요. 계속 법 제도 바꾸는 게 되고 법정소송으로 가던데 2010년경이 되면 특히 김상조 교수의 경우에는 자기 반성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분명히 알리는데 많이 알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고치지는 못한다. 실제로 재벌을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들고 나오는데 하나는 기관 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이번엔 두 교수가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